오늘의 첫 번째 라이브 픽은 청와대 하명수사 진실게임으로 시작합니다. 네,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, 김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위원님,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이 지방선거 전에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보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별동대, 백원우 민정팀, 별동대를 이렇게 운용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? 그러니까 김태우 전 청와대 그 특감반원이 올해 초에 그 민정수석실 내부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? 사실 그때 그 조직 문제가 조금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반부패 그 비서관실에 그 특감반이 있고 민정수석실 아래도 뭐 한 6명 정도 되는 그 특감반원이 있다는 것까지는 그때는 공개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주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번 사건에서 이제 그런 그 특감반이 뭐 했느냐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는데 일단 직제로도 이게 그 민정수석 비서관실 아래 이게 직제가 있는 게 그 필요한 거냐 대통령 친인척 관리 그다음에 측근 관리하고 민심 동향인데 특감반이 왜 필요한 거냐 더 문제는 지금 이 특감반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 동향 파악해가지고 그 정권의 뭔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어떤 그 조사나 이런 걸 했다는 의혹이 있고 또 공직감찰까지 했다는 그 의혹이 있습니다. 특정 그 공기업 내지는 어떤 기업의 사장 그 선임에 관여했다는 이런 의혹. 근데 그것도 심각한 문제. 지금은 선거에까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국정농단이나 국기문란으로 불릴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. 이런 지금 그 의혹과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 민정수석실이 원래 이런 역할이 없는 거죠?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실에 이제 비서관이 그 5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이 있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고 민정비서관이 있고 법무비서관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각자 그 업무가 촘촘하게 직제상으로 규정돼 있고 지금 규정된 민정비서관실의 업무에는 이런 게 담겨 있지가 않죠. 엄연히 규정이 나눠져 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, 평론가님께도 여쭤볼게요.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한 내용인데 네. 이 청와대 직원 2명을 울산으로 이제 보내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조사하겠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 해명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. 그 당시에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서 검경의 갈등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래고기 사건이 뭡니까 이게? 고래고기 사건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고래고기가 뭐 많이 잡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봐요. 그런데 네.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검경에서 이제 좀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조율을 한다 하면은 조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?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한 자리에 내지는 모아서 이거 어떤 상황인지 하고 그 형평에 맞게 약간의 입장식을 조율해 주는 거잖아요. 근데 그때 내려갔을 때 검찰 쪽은 만나지를 않았다.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.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선거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니 왜 그 시기상 이럴 때는 이런 거를 좀 자제하고 청와대가 활동을 그래야 되는데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해명이 좀 명확해지려면 그때에 이제 청와대에서 출장이라고 한다면 출장일 거 아닙니까? 출장 보고서 이런 거를 좀 공개할 필요가 있고요. 네. 이런 의혹은 아까도 이도훈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청와대 민정에서 해야 되는 일은 그 행정부와 관련된 일이에요. 입법부라든가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. 그거를 하는 순간에 선거에 개입했다. 이런 선거의 그 민주주의에 관련된 이런 근간을 흔들었다. 이런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, 시점,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일이 그만큼 중요했느냐에 대한 사안의 경중 이런 부분에서 다 부적절한 어떤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청와대가 앞장서서 나서서 좀 밝혀야 될 거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. 네. 이게 보면은 그 고래고기 사건에 이제 경찰이 고래고기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압수를 했는데 아마 그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돌려줬나 봐요. 그렇습니다. 돌려주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또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검사를
수사하는 상황이 오면서 이제 그렇습니다. 검경 갈등이 생겼던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 백원우 전 이제 비서관이죠. 민정비서관이 이 의혹이니까 당시에 이게 첩보가 하도 많아가지고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.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노영민 실장은 오히려 이 백원우 이 전 비서관하고 좀 다른 결의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. 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 높아서 보고를 받았다. 우리 가서 좀 봤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영민 실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근데 이 정부는 또 여권에서는 왜 우리는 과거 정권하고 다르다고 검찰의 수사 아니면 경찰의 직접적인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, 보고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왜 밥 먹듯이 합니까? 보고받는 것은 일상적인 그 업무 절차입니다. 야당에서 계속 이걸 문제되게 했잖아요. 이건 선거 개입이다.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가 계속 보고받으면 이것이 나중에 알려질 때 이런 지금과 같은 논란이 있을 거라 생각 못 합니까?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면 국회 같은 데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시면 그거에 또 답변도 못하고 하는 것도 또 민망스러운 일이. 그러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첩보가 하도 많아서 뭐 별도로 보고 받은 기억도 없다. 이렇게 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의 얘기는 다릅니다. 보고를 받았다 이러는데 위원님, 네. 이게 말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. 이 사건의 중대성 또는 뭐 시급성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청와대 대응이 굉장히 좀 아직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한다고 할까요? 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면은 지금 뭐 청와대 살림, 뭐 정책 다 책임지는 분인데 나와서 지금 의혹만 어떻게 보면 더 증폭시킨 측면이 있어요. 아까 우리 김 의원과 얘기했던 고래고기 문제. 고래고기 문제가 뭐 얼마나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뭐 국가 중대사라서 찾아갔다는 거는 이해하기 선뜻 어렵고 네. 그렇다 설사 그게 검경 수사권 간에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 왜 민정비서관실에서 내려가서 그걸 하겠습니까? 그래서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둘째 또 경찰에서 수사 상황을 보고한 거 관련해서도 또 말이 달라요.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노영민 실장은 보고받은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또 노영민 실장이 하는 말과 검찰이 하는 말이 또 달라요. 노영민 실장은 보고를 선거 전에는 거의 받지 않고 이후에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9번 보고받았는데 8번을 선거 전에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영민 실장도 이 사건 전모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너무 위중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아직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거나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결국 이 청와대가 수사 하명을 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. 김 전 울산시장을 처음 고발한 건설업자를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. 그분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. 민주당하고 이쪽 저쪽이 제가 그렇게 넣었습니다. 민정수석실로도 내가 정권 바뀌고 함정을 읽는 것 같아도 투수는 제목이 아니고 그냥 누구실 앞에 어떤 사전 제목이 없고 그 대신 안에 내용을 쭉 해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다 했고 적폐청산 내가 대한민국 완전히 다 깨끗하게 시키듯이 그때 그런 걸 했었거든요. 그래갖고 좀 기대하고 한번 보내봤죠. 근데 맹탕 아무도 없었습니다. 예, 평론가님께 네. 여쭤볼게요. 보니까 이 건설업자가 이제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네. 문건이랑 검찰에서 보는 문건 좀 내용이 달랐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본인은 이제 제목도 없었고 네. 그냥 내용만 좀 이런 거 저런 거다라고 이렇게 써서 보냈다는데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제목이나 형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이다. 굉장히 전문적이고 네. 상세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까도 우리 이도훈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청와대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. 청와대에서 그동안 이런 거에 많이 관여를 해서 특히 이제 국정원이 있을 때 많이 관여를 해서 그런 거를 청산하겠다, 척결하겠다, 적폐는 다 없애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저런 제보가 들어와도 적폐를 청산한다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나 정치인과 관련된 거는요, 직접 다루면 안 돼요. 왜? 그것이 관행이어서 다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
그거 자체가 적폐입니다, 사실은. 그러면 그 적폐를 청산을 해야지 과거에 다뤘으니까 다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좀 안 된다고 보고요. 그리고 아까 직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와대 직제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구체적인 게 없어요. 그냥 대통령을 보좌한다 있고 유일하게 세세한 게 감찰반에 관련된 것만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감찰반에 관련된 것도 그 임명직 고위직, 임명한 고위직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감찰반에 그 구체적으로 그 직제가 규정된 감찰반의 업무에도 하등하지 않고 그렇고 그 외에서 했다면 그러면 직제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앞으로요 청와대 직제 되게 자세하게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. 네.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가장 큰 거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향후에 이것이 계속 이게 괜찮다고 하면은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렇게 그냥 그 청와대가 아까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그냥 그 아까 이도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응 방향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팔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 촛불 정부답게 처리하는 모습을 줘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네, 앞서도 이제 노 실장이 비리 첩보를 받았을 때 관계 기관에 내려보내는 건 청와대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 문제에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건 하필입니다. 하필 지방선거 당시에 하필 백원우의 백원우 전 비서관의 별동대 팀이 울산에 내려가는데 하필 그 당시에 울산시장에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 송철호 현 시장이라는 점입니다. 송철호 시장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. 언론에서 자꾸 저한테 문재인의 복심 하시는데 실제 문재인의 복심은 제가 아니라 우리 송 시장님이십니다. 자,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말할 정도의 진문, 복심,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은 제가 아니라 송철호 시장님입니다 하는데 송철호 시장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? 송 시장은 이제 1949년생이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제 53년생이니까 이제 4살 정도 그 위가 되겠죠. 일찌감치 이제 변호사 업무를 이제 영남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울산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지역 특성상 이제 노동 문제를 많이 다루고 그와 연부된 이제 인권 문제를 많이 다뤘죠.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전문적으로 하면서 인권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세 분이 영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유명한 이른바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였습니다. 네.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지역에서 성장한 그 인연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서 송철호 전 시장도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보다 더 바보 송철호라고 하죠. 아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 지역에 한 4번 정도 출마하셨던 것 같은데 송철호 시장은 8전국이니까요. 8번 떨어지고 9번 네. 떨어졌습니다.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인연이고 또 그런 인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, 2014년 선거 때는 직접 돕기도 하면서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냥 그게 인연으로 끝나면 그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이제 드러난 의문점은 왜 하필 그 송철호 후보가 선거할 때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느냐. 그리고 또 그 민정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인데 또 조국 민정수석도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장과 그다음에 선대 본부장을 맡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.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기간에 어떤 울산에 사찰에 가가지고 뭐 또 이렇게 조국 전 수석이 이렇게 뭐 약간 후원 뭐 비슷한 지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두 가지 그 만남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혹이 일고 있는데 하나의 그 만남은 지금 우리 김 앵커가 얘기한 그 송철호 시장과 조국 수석의 만남, 어떤 절에 가서 만나서 선거 전에 얘기를 했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송철호 그 당시는 이제 시장 후보가 되기 전에 황운하 그 울산 그 경찰청장 그리고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백원우 그 민정수석 밑에서 일했던 그 민정비서관실 별동대 이분들이 만났다는 이제 두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자들은 부인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
여권 전체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개입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네, 방금 위원님께서 이 황운하 이 대전 지방경찰청장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평론가님 오늘 이 황운하 전 이 경찰청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. 네. 명예퇴직이 불발됐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명예퇴직을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이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이것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명예퇴직이 안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나 봐요.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런 피의 사실을 흘리고 이 사건을 확대해가지고 사실상 자기의 명예퇴직을 못하게 만든 것이다라는 어떤 분통이 터진 자기 심정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. 근데 저는 이 지금 현직 경찰청장으로서 이게 맞는 행위들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이게 공권력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.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건데 그거와 관련된 의혹이 발생하면은 공무원으로서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그 책임에 걸맞는 의무를 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. 그건 뭐냐? 이 해옥이 자기한테 집중되는 의혹을 해명하는데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그런 자세가 없으면 공무원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.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막 쓸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황운하 청장이 해야 되는 건 검경 수사권 갈등 이런 거 검찰 비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본인이 현직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 힘이 있잖아요. 원래 왜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입증할 힘이 더 많기 때문에 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한 지역의 경찰청장이면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당시의 수사 상황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피의사실 공표와 조금 관계되지 않은 거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. 고위 공직자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